자, 우리 회기 모형의 오창의 기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회기식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봐야겠죠. 회기식은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면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점들이 주어져 있을 때요. 산점도상에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 선과 어떤 점까지의 거리, 오차를 가장 최소로 해주는 그러한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차는 그냥 더하면 제로니까 이것을 제곱을 해서 더해주고 그것을 최소화해주는 베타 제로와 베타 원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오차 제곱합, 잔차 제곱합을 각각의 회귀개수로 편 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풀어주면 베타 1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베타 1은 SXX분의 SXY로 표현이 되고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베타 1이 추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이용해서 절편도 다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베타 1을 추정할 때 항상 유의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상관계수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더 찍고 넘어가 볼까요? SXY분의 XXY 나누기 루트 다시 쓸게요. 상관계수는 SXY 나누기 SXX 루트 SYY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를 독립변수로 y를 종속변수로 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하려고 한다. 직선 회귀식의 추정된 회귀식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요? 기울기 베타 1은 sxx분의 sxy였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요? 편차의 제곱합이라고 했죠? 요거는요, sx의 편차와 y의 편차, 곱의 합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 값을 주고 있어요. 다행히. 자, 그래서 10분의 13 해서 1.3 계산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1.3이라고 돼 있는 요거 3번, 4번 중에서 하나네요. 자, 그렇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 요게 이제 기울기였고 절편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y바 빼기 추정된 기울기 곱하기 x바입니다. 따라서 y바는 7이고요. 그 다음에 1.3 곱하기 x바는 4가 되네요. 이거는 5.2, 1.8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절편은 1.8이고 뭐죠? 기울기는 1.3인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그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 문제, 그 다음 또 볼게요. 4번 문제, 5번, 6번 문제. 수식에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직접 계산하셔가지고 7번 문제, 9번 문제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값을 실제 관측값을 주면서 정확하게 단순 회귀 적합식을 추정해내는 문제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통계 값들을 우리한테 주면서 계산을 하라고도 하지만 그죠? 원 자료를 그대로 주고 회귀 개수를 추정하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수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순 회귀식의 적합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적합도 결정계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고 나면, 그죠? 우리 X라는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면 Y의 전체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X라는 정보, 즉, 키와 몸무게의 관계다. 그러면 키가 주어지면 Y를 어느 정도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까지는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고, 이 바깥쪽은 선에서 점이 떨어진 거리는
내가 회귀식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 F 검정할 때 기억나죠? 아노바 분석할 때 처리에 의한 효과와 오차에 의한 효과를 구분해 가지고 F 분석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적합도 검정을 할 때에는 회귀식에 의한 변동과 오차에 의한 변동으로 구분을 해서 전체 변동을 검정해냅니다. 자, 그렇게 해요. 자, 볼게요. 자, 전체 소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회귀식에 의한 변동과 오차에 의한 변동으로 구분합니다. 총 제곱합을 계산을 합니다. 제곱합. 제곱합은 어떻게? 총 제곱합 SST는 SS 리그레이션 회귀식에 의한 변동과 그 다음 오차에 의한 변동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단순 회귀식일 때, 즉 회귀식에 들어가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그 자유도가 1이 됩니다. 회귀 제곱합의 자유도는 1이에요. 그 다음 총 제곱합의 자유도는 총 n수 빼기 1이 되고요. 따라서 여기 오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n-2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SSR을 자유도로 나눈 MSR을 계산하고요. 평균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SSE를 그것의 크기, 표본의 크기, 즉 자유도로 보정을 하고 난 뒤에 MSE를 계산을 해서 F값을 산출합니다. 그것은 자유도로 보정하고 난 뒤에 오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대비 리그레션,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의 변동이 클수록 어떻게 해요? F 검정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P값이 계산이 되겠죠.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오른쪽으로 치우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합도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총 변동에서 회귀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볼 텐데요. 이것이 바로 결정계수이고요. SST 분의 SSR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한 표본의 상관계수 있죠. 상관계수 R의 제곱과 같습니다. 즉 결정계수를 제곱근 씌우면 상관계수 R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일 때 이러한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결정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 변동에서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을 뜻한다. 맞습니다.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독립 변수가 추가되어도 결정계수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회귀식에서 결정계수 R제곱에 대한 R스퀘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상관계수의 제곱과 같다. 옳은 설명. R제곱은 독립변수의 수가 늘어날수록 무조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의한 변수이든 그렇지 않은 변수이든. 그래서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모든 측정값은 한 직선상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R제곱은 직선상에 모두 놓이면 오차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R스퀘어 값이 1이 된다는 소리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결정계수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네요.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R스퀘어 값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맞습니다. 총 변동 중에서 회귀 직선의 기인한 변동의 비율을 뜻한다. 맞습니다. 결정계수는 잔차 제곱합을 총 제곱합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아니고 회귀 제곱합인 SSR을 총 제곱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회귀 분석 결과 분산 분석표에서 잔차의 제곱합 SSE가 60이고 총 제곱합 SST가 240이었다. 그러면 SSR은 얼만데요? 180인가요? 그렇죠. 이때의 결정계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결정계수 R스퀘어는 SSR 나누기 SST죠. 따라서 이 경우는 180 나누기 240, 75%예요. 0.75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차 총 변동이 100이고
그죠? 오차의 변동이 60이라는 소리는 오차의 회기 변동과 오차에 의한 변동을 합해서 총 변동이 나와야 되니까 SSR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40이라는 소리죠. 따라서 R 스퀘어 값을 계산하면 0.4가 됩니다. 단순 회기 모형에서 잔차에 의한 제곱합 SSE가 43339이고 회기 제곱합이 SSR이 11963이다. 복잡하네요. 자, 결정 개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R 제곱은 토탈 sum of squares에서 regression에 의한 sum of squares니까 11963 더하기 4339분의 11963 되겠습니다. 963 이렇게 되겠죠. 답은 대충 봐도 계산 안 해봐도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합도 검정에서 R 스퀘어 값을 모르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네요. 결정계수 R 스퀘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 스퀘어는요, 토탈 썸 오브 스퀘어즈에서 리그레션에 의한 회기 제곱합이다. 맞습니다. R 스퀘어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은 상관계수였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88페이지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의 적합도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정계수가 1이면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답은 지금 정확한 답이 2번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한번 볼게요. 2번. 결정계수는 오차의 변동 대비 회귀의 변동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설명이죠. 총 변동 대비 회귀 변동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 고를 때에는 문제 잘 읽어보시고 진짜 제일 아닌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강의에 결석한 시간과 통계학 점수 간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두 자료를 모아서 회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F 분석표입니다. 자, 제곱합과 자유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는 지금 독립변수로 하나를 보는 단순 선형 회귀라서 자유도, 회귀 제곱합의 자유도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명을 뽑았잖아요. 따라서 총 제곱합의 자유도는 10 빼기 1 해서 9가 되고 오차의 자유도는 8이 됩니다. 평균 제곱은요. B는 9.9 나누기 1, 9.9이고요. 그 다음에 E는 어때요? E는 33 나누기 8 해서 33 나누기 8 하면 얼만데요? 네, 4.125라고요. 4.125. 자, 그리고 C는요. 9.9를 4.125로 나눈 다 2.4네요. 2.4. 그러면 우리 여기서 R 스퀘어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R 스퀘어 값 G는 9.9를 42.9로 나눈 값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볼게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은 2번에 4번이 정답이네요. 여기 G 결정계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결정계수는 약 23%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마지막에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풀어보세요. 마찬가지 F 분석에서 F 분석 표를 채우는 부분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정계수 구하는 문제 반드시 아셔야 되죠. 여기 보면 결정계수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거 나누기 요겁니다. 541.69 나누기 728.25예요. 여기서 결정계수는 얼마입니까? 회귀 제곱합 1575.76 나누기
총 제곱합 1924.90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귀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결정개수를 못 구하면 문제는 일단 무조건 하나 틀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제곱합, 회귀제곱합 나누기 5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회귀 분석입니다. 중회귀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하나였는데 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다중회귀 분석, 중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이때의 회귀 개수는 이제 행렬 대수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명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자주 나오는 요 베타 햇의 평균과 분산을 외우겠습니다. 베타 햇의 기대값은 베타고요. 베타 햇의 분산은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에 곱하기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증명하는 것은 그 간단치 않은 문제지만 또 나오면 틀리기 아까운 문제라 가지고 이건 이따 외우고 가겠습니다. 직접 호기심이 높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중회귀 분석에서 그렇죠? 베타의 추정치는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베타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 분산 공분산 행렬, 즉 분산은 뭐냐? 이렇게 하면 요렇게 분산이 추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유심히 봐가지고 틀리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여러 개의 변수를 고려한 때 그 중에 범주형 자료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는 가변수 생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변수는요, 이제 그 범주형 자료의 개수 빼기 1만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자, 학년이 3개가 있어요. 근데 3학년을 기준으로 기준 범주를 3학년을 기준으로 3학년 대비 1학년일 때 3학년 대비 2학년일 때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3학년은 00의 값을 가지고 가변수를 학년의 가변수를 2개를 생성하는 거죠. 따라서 가변수 1은 1학년이 1의 값을 가지고 가변수 2는 2학년이 1의 값을 가지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주 개수 빼기 1만큼 가변수를 생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별이라는 범주의 개수가 2개밖에 없는 변수의 가변수를 생성한다. 그러면 가변수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0이라고 한다면 0 대비 여자를 1일 때라고 여자를 1의 값을 줘가지고 범주형 변수를 가변수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급 생활자 근속 연수, 학력, 성별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은데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데 근속 연수하고 연봉은 양적인 변수고 학력과 성별은 질적 변수다. 그러면 학력은 3개의 범주를 가지니까 가변수 2개 필요하고요. 성별은 가변수 1개 필요합니다. 중회귀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가변수의 개수는 총 3개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답은 3번이네요. 죄송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연봉, 근속 연수, 학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연봉을 반응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싶어요. 근속 연수는 양적 변수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학력은 범주의 개수가 3개예요. 범주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연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걸 볼 때 학력 가변수 2개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다중회귀 분석 설정할 때 필요한 설명 변수의 개수는 근속연수 하나, 그 다음에 학력의 가변수 2개 해서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변수 생성하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겠네요, 보니까. 자, 이번에는 중회귀 시기 적합도 분석입니다. 우리 단순 회귀 분석에서
적합도 검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설명 변수의 개수가, 즉 독립 변수의 개수가 P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동시에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죠? 그때에 하나의 회귀 개수라도 유의하면, 독립 변수가 반응 변수에 영향을 끼치면, 그러면 이 F 분석에서의 귀무가설 기각하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즉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 설명 변수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회귀 분석에서 여기 이제 P라고 되어 있는데 K로 하겠습니다. 저 독립 변수의 개수가 K개다. 그러면 자유도는 단순 회귀 분석에서의 자유도는 회귀 제곱합의 자유도는 1이었죠. 그 다음에 그 독립 변수가 K개인 중회귀 분석의 회귀 제곱합의 자유도는 K가 됩니다. 그리고 총 제곱합 n-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의 합이 n-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도는, 오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자유도로 보정한 제곱합을 우리는 평균 제곱이라고 하고, 이것의 b가 f값이 되겠습니다. 결정계수 구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SSR 나누기 SST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너무 비슷해가지고 단순 회귀 분석의 적합도 분석을 그냥 확장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의 수가 n이고 독립 변수의 개수가 k개이다. 이때 총 제곱합의 자유도는 n-1이고요. 회귀 제곱합의 자유도는 어때요? k이고요. 따라서 오차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n-k-1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회귀 분석에서 이건 뭡니까? 그죠? 총 제곱합이죠. SST. 이건 뭐예요? 오차 제곱합에 대한 자유도네요. 요거는 뭡니까? 회귀식과 전체 평균에 대한 차이. 회귀식에 의한 변동입니다. 자, 회귀 제곱합 각각의 자유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뭐냐 이랬습니다. 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이 분산 분석표는 어떤 통계적 모형이 적합한가? 독립 변수의 개수가 4개인 중회귀 분석의 분석표다. F 분석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준수가 3개 이론 배치 수준수가 4개의 이론 배치 분석이 되려면 이게 자유도가 K가 돼야 돼. K는 3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4는 아니고. 그 다음에 중회귀 분석에서 회귀 제곱합이 150이고 오차 제곱합이 50이다. 그러면 결정계수는 0.75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해결했던 그런 적합도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중회귀 분석에서 이렇게 내가 두 개의 x1과 x2 두 개의 설명 변수를 봤어요. 근데 그 설명 변수가 유의하다는 것은, 그 회귀식이 유의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x1이 될지 모르지만 x2가 될지 모르지만 둘 중에 어떤 설명 변수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즉, 두 설명 변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중회귀 분석에서 총 관측치가 11이었다면 그러면 총 제곱합의 자유도는 10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유도가 2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제곱합은 800이 되겠고, 그죠? 400 곱하기 2 해서. 그리고 제곱합은 더하면 총 제곱합은 1000이 되겠죠. 따라서 회귀 제곱합을 계산하라 하면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중회귀, 단순회귀 떠나서
이거는 분산 분석표는 뭐 아노바 검정에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적합도 검정, 중회귀 분석에서 적합도 검정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회귀 분석에서의 검정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회귀식을 적합을 해가지고 어떤 회귀 개수에 대한 분석표를 봤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결과 변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독립 변수는 헤드와 neck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neck은 p-밸류가 매우 유의하지만 헤드는 유의하지 않아요. 즉 알파 0.05 기준에서 유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귀계수, 헤드의 회귀계수가 0이 아니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자, 그러면 틀린 설명은 뭡니까? 설명 변수는 헤드와 넥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는 절편과 넥이다. 넥이 통계적 유의성 있어요. 그죠?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아파트 평수와 가족수가 난방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회귀 분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평수와 가족수 있습니다. 이때 추정된 회귀 개수는 3.37, 0.53이고요. p-밸류는 평수는 매우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만 가족수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추정된 회귀식을 이제 써보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절편 39.69 플러스 3.37 곱하기 평수, 그 다음에 플러스 0.53 곱하기 가족수, 이렇게 추정된 회귀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5% 하에서 그 난방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평수입니다. 맞습니다. 가족수가 주어질 때 난방비는 아파트가 한 평 커질 때마다 단위가 3.37만큼 증가한다. 이거 회귀개수만큼 증가한다. 이것도 맞아요. 아파트 평수가 30평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족의 수가 5명인 가구의 난방비는 이렇게 예측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풀어봐야 되네요. 자, 지금 39.69 더하기 3.37 곱하기 30평 플러스 0.53 곱하기 5명이다. 이러면 이거 계산하면 뭔데요? 이거 계산하면 143.44 이렇게 나온대요. 아유, 정말. 143.44 단위 1,000원. 이래서 요거는 지금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만 이제 다르네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안에 들어가 있는 t 값을 검정 통계 회귀 개수, 각각의 회귀 개수를 추정하기 위한 t 값을 계산하라 이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t 값은 베타, 비표준화 계수, 회귀 계수 베타 나누기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입니다. 따라서 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 그죠?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가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39.689 나누기 32.7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요거 나누기 요거, 다는 0.532 나누기 6.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한 값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중회귀 분석은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변수를 계속해서 추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회귀 분석의 그 회귀 모형의 경제성을 위해서라도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너무 많이 포함시키는 것은 좋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변수를 다 집어넣고 변수 선택법을 통해서 변수를 최종 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는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과 단계 선택법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필기형에서는 지난 7년간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우리가 SPSS로 회귀 분석을 직접 수행하실 때에는 이 변수 선택법을 정확히 아셔서 문제에서 단계 선택법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택하시오 하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차만 붙고 말 거 아니니까 회귀 분석, 중회귀 분석에서 변수 선택하는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진 선택법은요. 일단은 가장 유의한 변수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의하지 않을 때까지 들어가는 게 변수 선택법 중에 전진 선택법입니다. 후진 제거법은요. 모두 다 넣은 완전 모형에서 하나씩 빼가면서 그 변수가 하나 제거되었을 때 감소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유의한가를 보고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단계 선택법은요. 가장 유의한 변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유의한 변수를 넣었을 때 두 변수 중에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최적의 모형을 찾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중회귀 분석에서 변수 선택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실험 계획법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3과목 통계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 모두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합니다. 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